안녕하세요.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마린파크 상가 전임관리단의 이장 전인진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한 주간에 좀 질문들이 이번에도 좀 한 10건 정도가 이렇게 연락을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늘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은 참 뭐라 해야 될까요? 오히려 역시 그 인구 집단이 많은 곳에는 그만큼의 좀 투명성이라든지 그 경제적 효율성이 많이 부분이 좀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여러분들 그 서울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여기 부산이긴 한데 서울에서 전화를 좀 자주 오시거든요. 근데 서울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연락이 오고 이런 거 보면 비리가 좀 많고 특히 한자 집합 건물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특히 한자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관리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관리인이 월급을 갖다가 400 이상 받는 데도 있고 희한한 곳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장기 집권을 해서 있을 수 없는 경우가 거기서는 당연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인을 갖다가 해임을 시킬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돈을 많이 받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월급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비리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용역 계약이라든지 각종 비리들을 넘쳐나게 만드니까 결국에 다시 관리인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또 내려서 관리인을 우선적으로 직무를 정지시키게 됐다는 거죠. 직무정지 가처분까지 들어간다는 말은 굉장히 고도의 소명 사유가 있어야 돼. 고도의 소명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 그런데 일어났다는 거는 심각하니까 그런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저한테 연락 오시는 것이 어딘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 같은 부암동 저기에 있는 청량리 쪽이나 마포구 쪽이나 특히 근원 쪽에서 연락이 좀 많이 오시는 거 보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거기는 그래도 바꾸려고 하시니까 저한테 연락이 오신 것 같습니다. 큰 상가들이죠, 다들. 바꾸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바꾸셔야 좋아질 겁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충청도도 연락이 굉장히 좀 많이 오시는데, 충청도 쪽에 이제 제2정부청사가 있는 곳 있죠. 세종시. 이런 쪽에도 상당히 좀 연락이 많이 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걸 좀 아셔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 재산권을 스스로 지켜 나가셔야 됩니다. 꼭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좀 더 상세한 부분은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댓글창에 올라온 부분에서 관리단 집회 부분인데, 집회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좀 알려달라라고 하셨는데, 관리단 집회 부분은 한번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세요. 연락을 주시면 좀 더 양식하고는 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구분 소유자 소집 동의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소집 동의서로 여러분들 20% 이상의 그 사인을 받으면 되죠. 그래서 관리인이 있는데 관리인한테 소집을 좀 해달라라고 해서 관리단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안 해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집 동의서는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구분 소유자 소집 동의서라고 있습니다. 엑셀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호실별로 예를 들면 101호 이름 적고 생년월일 적고 있죠. 거기 동의서 사인 적고 사인에다가 사인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쫙 이렇게 쭉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집 동의서에 동의서를 양식을 여러분들 만들어서 그래서 구분 소유자 분들의 소집 동의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20% 이상. 물론 구분 소유자 하면 꼭 가능한 거 그렇지는 않다고 했죠.
구분 소유자들이 안 될 때는 누구한테 했죠? 연락해도 안 되고 할 때는 입점주 분들 중에서 받아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소집 동의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있죠. 여러분들이 관리단 집회를 하는 거고, 그 관리단 집회에 공지 안내를 하고, 그리고 공지 안내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관리인을 뭐 부정을 저질러서 관리인을 갖다가 좀 사퇴를 시키게 만든다든지, 퇴출시킨다든지, 관리업체를 퇴출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이죠. 아니면 또 관리인을 또 선임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요. 또 관리규약을 설정한다든지, 또 개정한다든지, 뭐 그런 겁니다. 또 공사와 관련된 각종 공사에 대한 부분에도 금액이 많은 공사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요. 여러분들 그걸 갖다가 안건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 관련된 선임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관리단 집회에 대한 안건을 여러분들 잘 넣으셔가지고, 그리고 또 관리단 집회를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공지 안내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관리단 집회를 적어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좀 늦으면 2달 정도 미리 여러분들이 좀 넉넉하게 잡아서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서도 보내고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소유자분들한테 보내셔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유자분들한테 그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서명결의서를 하는데, 서명결의서가 오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지 않고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직접 전화를 걸어서 서명결의서를 달라고 하셔야 되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팩스라든지 이쪽으로 서명결의서를 뭐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 문제 있는가는 문제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공지 안내에다가 반드시 팩스 또는 서명결의서로 가능하도록 만약에 문구를 명확하게 적어놨으면 상관없는데, 대부분은 그런 문구도 안 적어놓은 상황에서 있죠. 그걸 보냈을 때는 반드시 서명결의서를 직접 원본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먼저 원본을 받으셔야 되고요. 인감증명하고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큰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받으셔가지고, 그 받는다라고 해도 과반수 동의가 넘었을 때는 관리인의 지금 선임까지는 가능한데, 뭐 규약을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건물 전체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면적이라든지 그 구분 소유자 또는 입점주 분들의 사람 수도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더 거의 그 가능성이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의서를 받아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 좀 더 상세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뭐 구체적으로 좀 상세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상세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더 여러분들이 연락을 통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책을 좀 찾아보시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그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그 정도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사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잘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앉아 그 관리인이 앉아 횡령 배임을 많이 하고 이랬는가 봐요. 그 뽑았는데 그 자기 월급도 많이 들고 가고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봉사하는 것이라고. 요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는 봉사하는 것이고, 그 관리소장이라든지 그 관리 직원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소장 똑똑한 사람을 둬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이 여러분들 중요한 상황은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정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전체 입점주분들은 오히려 피해를 주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 잘하시고 그런 분들을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이 내역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는 이곳은 우리가 매출을 내는 곳이 아니고 오직 운영비만 나가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계속 줄여야 된다는 거고 인력도 계속 안정화되면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있는 그 건물에 대한 재산권과 미래 가치가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소유자분들한테는 재산권이 날로 좋아지겠죠. 관리비가 줄어드니까 입점하시는 임차인 분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들어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장사를 훨씬 더 수월하게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 되면 여러분들의 건물의 가치는 날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누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비가 꼭 낮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투자를 정말로 해보지를 않은 것 같아요. 또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보면 이렇게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여러분들 큰 그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었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해보시면은 어떤 사업이든 간에 조그만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간에 그런 데서는 어떻게 하면은 매출을 좀 많이 내면서 운영비를 줄일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야만이 당기순이익이 많이 나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도 좋아지게 될 거고 그에 따른 그 회사에 투자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처럼 있죠. 우리가 있는 요 집합 건물은 지금 매출이 나는 구조가 아니지만 결국 운영비를 많이 줄어들면 회사는 지금 매출을 많이 내고 운영비를 줄어들어서 당기순이익을 많이 내게 되면 투자자로부터의 투자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배당을 받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이렇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만들어지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 이곳은 운영비만 줄어든 매출은 없으니까 운영비만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면 있죠. 그러면은 당연히 그 건물 관리는 효율화 시키면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요 재산권이 날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 잡수입들이 있는데 잡수입들은 적절하게 예비비로 필요할 때 관리비를 일반 여기 입점주분들이 그 관리비가 줄어들도록 예비비에 어떨 때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장충건으로 넣어서 다음에 장충건이라고 하는 부분도 일종의 부채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에 그 장충건을 가지고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교체한다든지 큰 앉아 기계장치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교체를 해야 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곳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건물에 쓰는 집합 건물은 딱 요거만 생각해 주세요. 우리 건물은 보통 여러분들 그 내용 연수라고 하는 게 있으면 한 30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가상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가치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물론 토지 같은 경우는 건물 가치가 있는 거 감가상각이라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건물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이 돼서 조금씩 줄어드니까 그 줄어드는 마모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마모되는 부분을 어쩔 수 없지만 그 마모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줘야 되죠? 그쵸? 우리가 완충을 해주든지 아니면 마모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영 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이면서도 그런 곳에
적절하게 투입을 하는 거죠. 누수라든지 뭐 하자 이런 것들이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리고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공용 부분의 전기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은 줄도록 여러분들 방안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만들고 그렇게 하셔야 되죠. 특히 이제 우리가 이게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은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덥고 이럴 때는 우리가 왜 선풍기나 에어컨이라든지 이렇게 달게 해주셔가지고 일하고 나더라도 시원하게 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있죠. 많이 틀어가지고는 되는 거는 아니죠. 그런 것도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그 공짜라고 생각하면 마음대로 쓰거든요. 우리가 공기를 마음대로 쓰듯이. 근데 약간 비용을 치른다라고 했을 때는 아껴서 쓰거든요. 전기도 그렇다는 겁니다. 공용 부분에 대해서도 공용 전기 같은 경우도 마음대로 쓰는 부분이죠. 여러분들 관리사무소에 있는 모든 이게 집계류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전기라든지 이 각종 인력 직원들 인력들은 공용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관리비를 딱 보시면 일반 관리비가 많아지면 그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서울에 보면 대부분이 보면 일반 관리비가 상당히 지금 서울에가 그렇다는 게 아니면 서울에 엄청 작으면서 가는 데도 많아요.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강남뿐만 아니고 몇 군데 있습니다. 목동도 그렇고 잘하시는 데는 굉장히 잘해요. 여의도도 그렇고 잘하시는 굉장히 잘해요. 아주 아끼면서. 그러면서 건물 가치는 엄청 좋아지고 이런 데는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잘하시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용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런 부분을 잘 아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연락 오신 분들 들어보니까 대체적으로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문제가 있더구만요. 대부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관리인이 아파트에 있는 그 관리소장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고요. 전혀 말이 안 되는, 그죠? 우리 집합 건물에서의 관리인은 다른 개념인데, 또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서 또 관리인한테 월급을 줘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집합 건물에서는 여러분들 지키셔야 됩니다. 재산을 지키고 날로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은 여러분들 그러면 공부를 좀 하시라는 겁니다. 꼭 똑똑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고 쏙지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무역 분쟁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도 지금 약간의 다툼들이 발생하고는 있는데, 이래나 저래나 간에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썩 녹록지가 않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경제 상황이 싹 녹록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반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의 그 부동산 쪽은 있죠. 버블이 많이 끼었다라고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국가 정책상으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반대쪽 입장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도 소유자로서 상가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이렇게 임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그렇다면 이게 버블이 많이 끼어 있다라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국가 정책에서는 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경기도 안 좋은 상황이고, 이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인데, 아니, 이걸 지금 현재, 이걸 부동산을 통제를 시켜야 되니까, 그 방법이라고 하는 걸 뭐, DTI라든지 LTV 같은 경우를 가지고 통제를 한다고 해보죠. 근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또 사가지고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많은 수익을. 부동산으로 가지고. 자, 그런 부분 때문에 그 DTI나 LTV는 그거는 그대로 지금 규제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그와 더불어서 돈이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쪽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규제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죠, 여러분들? 세금 지금 많이 때리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 같은 경우는 세금 굉장히 많이 넣고 있죠. 여러분들 공시지가도 많이 올라가고, 여러분들 이번에 세금 생각 이상으로 많이 나오지 않던가요, 여러분들? 지방세뿐만 아니고 국세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쵸?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오죠. 예전하고 좀 다르지 않던가요, 여러분들? 저는 그걸 좀 피부에 와닿는데, 예? 공과금이 딱 날라오면 이게 막 머리가 확 여러분들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 상황에서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국가 정책은 앞으로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금리는 인하시킬 거는 분명하다고요. 금리 인하. 왜죠? 금리를 인하시켜야 우리가 회사들이 있죠. 회사들이 이게 은행이든 어떤 다른 투자자들부터 이제 돈을 갖다가 융통을 시켜서 그 유동 자금을 가지고 다시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돈을 많이 뿌려야 되는 건 맞아요. 돈을 많이 뿌리면 그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인플레이션이 좋은 점도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곧 아셔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여러분들이 좋으면 좋을수록 젊은 층의 고용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정책을 국가에서는 지금 펼치고 있다고. 그래서 계속 금리를 인하시키는 방향으로 갈 거고요. 미국도 계속 그 금리를 인하시키죠. 그런데 일본은 금리가 딱 일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YCC라고 해서 금리가 일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일정하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만약에 미국에서조차 금리를 인하시키면 상대적으로 그 엔화가 강세가 되죠. 그 엔화가 강세가 된다는 말이니까 엔화가 강세되면 훨씬 더 그 수출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이런 구조가 되거든요, 일본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 그 무역 분쟁이 일어나지만 일본은 더 죽습니다.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는지. 제 말이 분명히 맞을 겁니다. 엔화가 강세가 계속 일어날 겁니다, 상대적으로. 앞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금리를 좀 더 계속 낮추기로 됐고, 우리도 아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하방으로 들어갈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못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부동산 쪽도 지금 우리는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요 부동산의 물가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 들쑥들쑥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신문지상이 많이 나오죠. 그쵸? 여러분들 매일매일 신문을 보시면 이게 가능성이 있겠다 싶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쪽에 있죠. 그렇게까지 하면 버블은 말이 일어나고 한순간에 경기가 빨리 살아날 수는 있어요. 뭐 건설 경기뿐만 아니고. 그럼 저희 좋죠, 좋기는. 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근데 우리가 냉철하게 보셔야 된다고요, 저는. 저는 완전히, 저는 좀 보수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세상이 어떤 거냐면, 지금, 부동산 쪽만은 있죠. 이 버블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지속적인 규제가 계속해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건 앞으로 계속
될 거라고요. 그 부분은. 아무리 금리를 인하를 시키더라도 있죠. 금리 인하 시켜가지고 회사들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고, 뭐, 이제 인건비도 최저임금제로 동결시키고 이런 게 하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저임금제가 이제 더 이상 인상이 많이 안 되도록 하는 것까지는 이제 좋은데, 부동산 쪽은 있죠.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좀 해보시면 나중에 경제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투자해서 좀 해보시면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있죠. 부동산 쪽에는 규제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3년 동안 또 그 다음에도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우리 집합 건물에서 있죠.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셔야 될 거는 점점 세금은 늘어나고 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점점 올라간다? 크게? 그렇지는 않다고요. 그런데 관리비는 많이 나가고 이렇다? 경기가 별로 안 좋은데? 그러면 입주하시는 분들이 오겠습니까? 그렇죠? 안 오죠. 그 서울에 계신 몇 번 분들은 그거는 한 600세대 이상이 되고 그 상가가 아주 큰 데도 많다고 했죠. 저희도 그렇지만 어쨌든 많은 아주 큰 세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죽어나겠다 하거든요. 공실이 많고 지금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관리비를 줄일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줄이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투명하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시고, 만약에 그렇게 투명하게 관리를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소송을 하시라니까요. 민사사건 소송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받아내십시오. 그 관리인이든 관리위원이든 그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 사람들이. 그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합니다, 변호사비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 여러분들 건물뿐만 아니고 이게 여러분 전체 건물에 살아나갈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입점주 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세월아 내월아 놔주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화가 오시는 분들이 나이를 불문하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80대 이상 되신 분들도 있으시고, 젊은 분들은 나이가 이제 20대 후반에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래나 저래나 나이를 불문하고 여러분들 많이 좀 배우셔야 됩니다. 그거는 꼭 제가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재산인데 잘 아시고 들어가셔야 되죠.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재산권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좀 떨어지니까 꼭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야 모른 체 하고 있어도 됩니다. 제 것만 잘하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들어보면 참 안타까워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면 저는 필요한 사항들 조치를 다 해버립니다. 내 재산인데 왜 내가 피해를 봅니까? 왜 관리비를 그렇게 많이 내야 되죠? 안 그러는가요, 여러분들? 왜 이 건물을 구분 소유자들은 다 나의 재산권도 많은데 왜 있죠? 이렇게 피해를 봐가면서 내가 살아가야 되죠? 보여달라는 거 다 보여줘야 되죠. 회계 자료하고 다 보여주는데 안 보여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저 같으면 바로 소송을 합니다. 그건 별거 없습니다. 내용 정리서 보내가 안 되면 소송을 하고요. 그 일단 적절한 처벌을 내립니다. 처벌은 형사적으로 처벌도 있고요. 그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이나 반드시 저는 진행을 한다고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세상을 살아가실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기꾼들입니다.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좋은 게 좋다. 왜? 모르면 자기가 많이 들고 갈 수 있으니까. 안 그렇던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한다고요.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꼭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그 서울에 제가 연락을 좀 자주 받는데 서울 쪽은 좀 바꾸십시오. 거기 제발 바꾸시고, 그리고 지금 요 방송을 보고 계시는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 계신 분들이 있죠. 또 그리고 뭐 법적으로 뭐가 좀 관리인이 아니다, 관리인이다, 관리위원회가 아니다, 관리인이다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형사상으로 폭행을 하고 모욕을 하고 별별 사건들이 많은데 그 사건들의 실체를 잘 보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부분에 딱 보면 있지 않습니까? 딱 여러분 보시면 그렇게 도둑질을 해먹고 폭행을 한다든지 욕지거리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치고요, 여러분들 사기꾼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자기 이권을 챙기고 월급을 척 받아가면서 많이 돈을 가져가면서 그 왜 장기집권을 합니까? 웃긴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관리비에서 나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 관리비 막 부풀어지고 하면 아주 어떻게 되려고요, 여러분들. 우리 건물 가치가 좋아질 것 같으면 절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운영비,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냥 관리업자들은 개판이고, 그럴 때는, 그런 곳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놀지 말자. 이겁니다. 제 말씀은. 그럼 본질은 뭐냐? 경제적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경제적 그 실익을 잘 보시고, 공익적인 실익이 무엇인지만 딱 보십시오. 그러면 눈에 딱 보입니다. 저 사람이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게 다 보인다고요, 여러분들. 그러고 나면 그 도둑질을 보면 영창창 싸우시지 말고, 이성적으로 대응을 하시라고요. 이성적으로 대응하지 법적으로 대응을 하시다. 이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우리나라에 있는 집합 건물에 썩어 빠진 곳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정말 썩어 빠진 곳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서울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 이게 좀 세종, 좀 내려오면 우리 부산도 그렇고 썩어 빠진 곳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부터 바꿔 나가시라니까요. 적극적으로 임해 투쟁하시고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 관리비 많이 줄어들 거고. 아셨죠? 여러분들이 부동산 쪽은 앞으로 점점 여러분들 재산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엄청 많이 시세 차익을 노려가지고 올라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요. 그럼 운영비라도 줄어들면 결국에 여러분들 세금은 계속 올라갈 건데, 그럼 거기서 만회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셨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늘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잘 한 주간 보내시고, 저도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도울 테니까요. 잘 운영하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시고, 이런 데 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